아프간에서도 북한에서도 자원 개발을 노렸던 중국이 히토류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탈레반이 연 기자회견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 탈레반의 대외 홍보 창구인 문화위원회 소속 간부 압둘 카르 발키는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면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탈레반이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발키는 이번 인터뷰 내용이 과거 집권기의 국호인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키는 아프간 국민은 오랜 계속된 싸움과 큰 희생 후에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발키는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한국은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고 아프간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탈레반의 공식 발표는 중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중국이 탈레반에게 함락된 아프가니스탄 내 그 풍부한 구리와 히토류 자원 개발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 방송은 아프간 전역에 묻어있는 철, 구리, 금 등 광물을 비롯해 히토류와 충전용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등의 가치가 약 1,17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자 제일 먼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 때도 히토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중국이 집착하고 있는 히토류는 현대사회에 들어 첨단 가전제품부터 군사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산업용 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센가쿠 열도로 분쟁 중일 때 중국은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히토류를 무기화하여 히토류 일본 수입 가격이 9배로 폭등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프간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를 장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축하금을 보내며 호의를 사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 샤말리아카는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탈레반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면 아프간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도 명백히 밝혀 국제사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히토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탈레반은 중국과 국익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탈레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는 기술력도 더 뛰어나고 아프간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손잡는 것이 민심도 달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도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더 이상 외국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그만큼 미국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전쟁은 더 이상 미국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은 철저한 대북체제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서방의 편에 서서 대중국 패권 전략의 하나의 팀이 된다면 북한 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중국을 통하지 않는 러시아를 통해 새로운 물류 루트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직결되는 철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철도 노선은 블라디보스톡, 핫산, 나진, 원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통해 동아시아 상당수의 물류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통해 여러 개의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을 개발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육상 루트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만장일치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초대하면서 미국, 러시아, 한반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경제권에 대한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에도 중국은 미국 정부의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베링 해협 연결 사업에 있어서 자기 부상 철도로 연결을 하자는 구상을 제의하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 시애틀까지 자기 부상 열차로 21시간이 걸리는 노선인데요. 중국에서 제안한 베이징 시애틀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베이징과 시애틀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공노선 루트와 거의 동일해서 공중을 부양하는 철도인 자기부상 철도가 연결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부상 열차를 건설하는 데에는 가장 희귀한 광물 자원인 히토류가 필요한데요.
현재 히토류 시장은 중국이 95%의 세계 시장을 혼자 독점하고 있으나 미국 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보다 많은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 국가로 분석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점차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히토류 광산 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 협정을 중국과 체결하여 세계 히토류 패권을 또다시 중국에 빼앗길 처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베이징 시애틀 노선을 중국 베이징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중국의 견제 목적도 있지만 바로 한국의 원유 생산 시설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국가로 한국은 세계 원유 시장 확대에 가장 좋은 파트너십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부를 석유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만 수입해서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정유 가공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이후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에 재판매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이나 미국에도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생산하는 석유 수출 상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 베스트 5 중에서 석유가 항상 포함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과 한국은 석유 경제로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 러시아와 북한이 열리고 한국까지 석유 파이프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은 세계 달러머니를 쓸어 담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포지션을 일본과 중국이 독차지를 하고 싶어하나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 열도로 영토 갈등을 빚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국 패권 전략에 있어 전혀 맞지 않은 사업 상대입니다. 미국은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선박으로 한국에 실어 나르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라 미국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원유를 가공해 재판매하는 한국에게 다이렉트로 파이프라인과 철도 노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의 손발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원유가 한국 석유화학 단지에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여 5일 달러로 벌어들이는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결국 자원을 노리고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중국의 야망은 수포로 돌아갔고 아프간 자원과 북한의 자원은 한국이 개발해주고 함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한국과 함께 철도 경제권을 가지게 된다면 풍부한 자원과 더불어 진정한 경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